XSFM입니다. I, D, W, K. 홍준표 대표는 아마도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겠지만 최근 한반도 비핵화 관련 발언은 정말로 공부 안 하고 막 던지는 것 같습니다. 홍 대표 외 많은 바빠서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철의 장막이 굳건하던 시절부터 있어왔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민하문구에서 정리해드립니다. 2018 427 판문점 선언 다음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에서 만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어 시사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늘 제 옆에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제 강원도가 후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방은 뭐 개마고원, 두만강. 아, 물론 이거는 전제해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가장 합리적인 수순은 제가 아주 오래 살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통일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국가 혹은 주변 국가의 사람들의 생활에 너무 많은 고통이 주어질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더 중요한 요체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죠, 평화. 네.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시장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평화를 지키기 위한 흐름에 대한 문제고 남들이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뻔한 얘기할 때 불러다 쓸 목적으로 김민아 아저씨를 콘솔에서 손을 떼고 XSFM 스튜디오로 나오도록 시켰습니다. 네.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리퀘스트를 해주셨던 많은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민하문구 정식으로 1편입니다. 네. 네. 한낱 수렵 채집 게임 전도사 그죠? 김민아 아저씨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수렵 채집만 전도하는 건 아니고 마이크에 붙으세요. 네. 이제는 또 핵의 시대 아닙니까? What? 핵이어서 핵의 시대는 막을 내린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영어 말씀을 하시네. 핵전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원래 그 폴아웃 4를 예전에 다 제가 끝냈는데 단물까지 다 빨아먹었는데 무슨 DLC라는 걸 내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DLC는 단물 다 빨아먹었을 때 내놓는 거예요. 사놓기만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핵의 시대를 맞아서 그걸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아서 단물은 다 빠졌지만 네 돈이 남아 있는 걸 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그걸.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집에 사놓고서 되게 안 이쁘다고 버려놓고 있던 111 모자 있는데 드릴게요. 모자? 정확히 그 색깔이에요. 네. 모자. 그거 정은이한테 씌워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은이를 보고선. 이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정은이랑. 아, 그러시죠. 물론 이제 정은이는 84년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84년생인지는 누가 합니까, 사실. 82년이란 얘기도 있고, 83년이란 얘기도 있고. 그냥 또래로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백두혈통은 정해주는 게 나입니다. 네. 또래로 하기로 했고, 또 정은이는 총을 그렇게 잘 쏜대요. 아, 진짜요? 1초에 3발씩 쏜대요, 총을.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군형을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사격이 보통 어렵다는 게 일반론.
이란 말이에요. 왜죠? 호흡도 가쁘고, 그러니까 호흡 관리가 좀 힘들잖아요. 네네. 호흡이 엄청 고요해지는 걸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총을 잘 쏘다니. 1분이란다. 1초에 3발씩 쏘고. 1초에 3발씩 쏘는 건 어렵지 그건 않죠. 그냥 저 갱스터식 사격 아니에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향하면서 네. 최대한 타겟 옆에 있는 민간인이 맞도록 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맞추는 게 지르고 중요한 거죠. 욕을 하며. 100발 100중이다 이거죠. 아, 진짜요? 1초에 3발 쏘는데. 아마 타겟이 움직여서 맞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타겟이 많은 노고가 맞아죠. 필요한 것이죠. 이걸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은 걔는 인생이 끝나겠죠. 맞아야 되죠. 네. 정은 1초에 3발씩 쏘고. 네. 근데 딱 보니까 그 정상회담을 하러 막 오는데 말이야. 판문 가게에서 걸어오는데 숨을 그렇게 헐떡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걸 보고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늘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건강 문제도 있지만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돼지를 늘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돼지가 되면 힘들어요. 돼지가 돼보셔야 되는데. 평화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이렇게 그런데 홍준표처럼 언행을 하죠? 근데 우리 친구니까 정은이는 우리 친구니까. 네. 근데 이 돼지도 처음부터 돼지의 삶을 쭉 해왔으면 자기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힘들 수도 있어요. 비만은 갑자기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정은이가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좀 더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살을 그럼 왜 찌워야 됐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지도자라면 무릇 돼지여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동네가 제가 볼 때는. 그 올인원 수트에 잘 어울리는 라운드한 몸매. 네, 그리고 그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가 체격이 좀 컸지만 특히 큰 게 배거든요. 김정일이 사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골격이 크지 않은데. 김정일은 왜소하고 배만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 배가 핵심이고 네. 그 배를 좀 어떻게 좀 갖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체형을 싱크 맞췄다. 네. 이제 북한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의 대장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떠올린다기보다도 그 동네는 대장은 무릇 그 정도 배는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북한에 간다면 거기선 고위층이죠 제가. XSFM 속의 TV조선 미나문구. 저는 이런 외모 비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비하라니요. 제가 거기서 대장이 될 거라는 거 말씀을 김민아 아저씨의 견해는 저희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네. 그런가요? 나 그냥 내 포부를 밝혔는데. 네. 아무튼 통일의 시대가 오고 있어. 김민아 아저씨의 정의에 의하면 이제 핵의 시대를 맞아서 핵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어떤 희망도 있고 하지만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봤던 드라마를 한 번 더 보는 그런 문제인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10년, 15년 전에 봤던 뉴스는 까먹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북으로 처음 넘어갈 때는 온 대학교 시민사회 이런 데서 플래카드 내걸고 그러면은 애국 보수 어쩌구들이 밤새 와서 훼손하고 이런 그림들 많이 보였고 노무현 대통령 방북했을 때는 노란 선 넘어가던 장면 이거 금방 잊혀져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또 그 두 번의 회담을 통해서 결국 회담을 어떻게 했든 간에 결과는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정도의 기억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게 또 사실 리메이크를 또 잘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건담을 늘 보지만. 건담을 무슨 엄청 많이 만들어갖고 말이에요. 요새는 건담은 장난감이고 장난감으로 싸우는 만화까지 만들어가지고는. 근데 건담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퍼스트 건담, 제타 건담, 더블 제타 건담, 역스베샤, F91, 빅토리 건담 쭉 가지 않습니까? 토미노 요시유키라는 건담의 감독님이 그렇게 다 하는데 관여해놓고서는 중간에 제타 건담을 극장판으로 다시 만들면서 결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제타 건담 이후에 그 전에 방송됐던 것들은 그럼 다 흑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리부트라는 것은 리부트를 할 것인 것이 분명하고 리부트를 한다고 해서 손해볼 사람이 없거나 왜곡될 역사가 없을 때는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슈퍼히어로물처럼 남북관계는 리부트가 됐더니 손해본 사람이 많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튼 리부트를 만약에 할 거면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과거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역사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말하기 전에 이제 판문점 선언이 뭐냐. 사실 신문에서 떠들고 방송에서 떠들지만은
많은 것들을 합의했어요. 그죠? 바로 다음 날에 홍준표 대표가 그 선언문을 안 읽어본 티를 내면서 떠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데 일단 뭐 합의된 사항을 제가 줄줄이 그냥 말씀드리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그죠? 네. 근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하겠다. 이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 개성공단을 여는 방향으로 얘기를 잘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국제 제재가 좀 풀려야 또 열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야 됩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나면은 뒤에 합의한 게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에 평양 방문이 있거든요. 아마 이 평양 방문에서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복원되는 그런 논의를 하겠죠. 네. 그때 이제 개성공단이 열릴 가능성이 좀 생기는 그런 걸 예고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 진행한다. 원래 이제 그 류경 식당이라고 있어요. 네. 저 중국에 있습니까? 류경 식당에서 탈북자들이 죄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그것을 기획 탈북이다 이래서 말이 많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달라고 북한에다 얘기를 했더니 그 탈북자 문제를 해결을 해라.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에 너희들이 납치해간 탈북자들을 북한에 다시 돌려보내면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판문점 선언에서 그런 얘기는 다 이제 없고 네. 이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역시 정은이가 결단하면 다 됩니다. 나 아는 집 애들도 다 유학 갔다. 우리 동네에. 네. 알고 있다. 하자면 하는 거예요. 네. 그냥 14선언에 합의된 사업 추진 이건 뒤에 아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네. 이것도 뭐 철도랑 도로를 연결하는 그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며칠째 계속 이야기 돌고 있는 부분이죠. 네, 국회 비준을 하느니 마느니. 그리고 사실 지금 일반인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땅값이 그렇게 지금 꿈틀꿈틀 되는 네, 그러니까 땅값도 오르고 있고 지금 뭐 이제 기차 타고 그렇죠. 유럽 여행 가는 거냐. 그렇죠. 그럼 뭐 한국 아저씨를 기차칸에서 소주 파티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죠. 네. 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아, 소주를 거기서 취해가지고. 네. 거의 뭐 하루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까지. 은하철도 999처럼. 네. 한국인들이 드디어 침대칸 열차를 타보는 경험을 하겠죠.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소주 먹고 다시 자고 소주 먹고 다시 자고. 네. 알코올 열차가 되는 그리고 땅값이 올라갔고 지금 파주 일대 부동산이 들썩이고 지금 아주 기대감이 아주 역시 헬조선답게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그냥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예, 이거 뭐 중요한 거고요. 네. 비무장지대가 비무장이 아니니까 뭐. 그다음 서해 북방 그게 한계선 왜 그동안은 비무장지대라고 불렀지? 그 근처에서 군생활했는데 윤석열 에디터는 그냥 무장하고서. 네, 다 가지고 들어가죠. 예. 예. 비무장지대로 하기로 했는데 예. 부장 해제가 안 됐으니까 지뢰도 있고 뭐 하니까 네. 뭐 수 없이 뭐 부장을 해야 되겠다. K4도 갖고 들어가요. 조심히하고. 네. 그럼요. 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사시에. 네. 그리고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치. 이거 이제 얘기가 복잡하지만 서해에다가 그 NNL을 북한이 인정을 안 하고 우리는 NNL이 사실상 군사 분계선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고 그래갖고 거기서 배끼리 부딪히고 총 쏘고 뭐 자꾸 이러니까 말이에요. 어선을 밀어내고 이러니까 싸우지 말자는 이 중립지대를 설정한다. 이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보수는 NNL 포기라고 그러는 거고. 네. 남북 간 상호 불가침 뭐 이거 싸우지 말자는 거고. 단계적 군축. 이 단계적 군축이 중요하죠. 군축을 해야 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 이 말이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휴전협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끝났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그럼 새로 한반도에 적용되는 체제는 뭐냐라고 물었을 땐 그것이 평화체제다. 네. 그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정을 진행하자. 근데 누가 진행하느냐? 남한, 북한, 미국 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진행하자. 거기서 남을 빼야 이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것도 또 뒤에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빠졌네요. 일본은 왜냐면은 그 전쟁을 참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기본적으로는 전쟁을 참전을 한 사람들끼리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논란이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건데. 네, 군수로 돈은 많이 버셨는데. 그렇죠. 네.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한국 전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전쟁인데 네. 미국이 도와주러 왔고 미국이 도와주러 와서 쭉 밀려가다 보니까 중국이 도와줬고. 그렇죠. 미국이 지금 중국 턱 밑까지 오면은 쫄리니까 말이에요. 네. 중국이 그때 중국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북한 도와줘야 그래갖고 죄 밀고 내려와서 제가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꽹가리를 치면서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것이 총이 없어서. 네. 맞아.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총이 없으면 그냥 내려오지. 악기는 아니, 왜요? 우리도 드럼은 왜 들고 와? 군대에서 훈련할 때 입총 쏘면서 달려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탕탕탕탕탕 이러면서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크래프트 3를 해보면 북을 칩니다. 거기서 오크들이.
북을 치면서 그 전쟁의 기운을 고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꽹가리를 때리면서 이제 온다는 것이죠. 이러고 보니까 우리 유피디님은 타우렌을 좀 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공식 참전을 한 건지 안 한지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남한에 군대를 보낼 때 이 미국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유엔군이랑 맞짱 뜨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중국에 우회 파병을 해요. 무슨 의용군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보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중국군이 온 건데, 네. 중공군이 온 건데. 그래서 이게 중국이 뭐 나중에 그 종전협정 할 때도 그 의용군의 대장이자 사실은 인민군의 계급이 높은 사람이 뻥더아이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국이 종전협정 당사자 아니야가 사실 논란거리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참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뭐 불법 파견업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예, 대기업 총수를 관여 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도 껴주자 이런 거고 우리는 이제 종전선언을 하지 말고 우리는 북한을 아주 그냥 통일까지 해야 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그 큰 뜻에 따라서 이 종전협정을 서명 안 했어요. 우리는 주석궁으로 탱크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네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야라는 게 그동안 북한의 주장이고 중국도 껴주기 싫었어요. 북한은 중국도 껴주기 싫어갖고 미국이랑 둘이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또 따지면 말이에요. 꼭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정전협정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당시에 우리는 그 유엔군에다가 전시작전권을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엔군이 가서 도장 찍은 것은 우리가 가서 도장 찍은 거랑 똑같다. 이 논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를 두고 이제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끼려면 껴라. 근데 기본 뭐 논란은 있으니 그래서 남북미 또는 남북 미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중국은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약간 정리하면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하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평화를 바라면 중국도 와서 해라 이건데 중국은 우리 지금 와서는 말이죠. 우리가 당연히 그 논의에 끼는 거지. 또는은 뭐냐? 또는 우리가 또는이냐? 그렇죠. 우리는 또는이 아니다. 네.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어디 우리랑 밀당을 하냐? 그러니까요. 라면서 밀당 당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진핑 형님이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를 두고 보수 아닌 사람들 간의 이제 입씨름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합의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게 합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의의가 뭐냐?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익히 떠들었지만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예비적 조건으로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기본 입장이 뭐냐 이걸 이제 확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이게 무슨 의미냐에 관한 것인데 그동안 이 비핵화에 관해서는 사실 몇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원래 원래는 이제 북한은 처음에 90년대 초반에는 자기들이 핵 개발을 안 한다고 주장할 때 내세웠던 것은 미국의 핵무기가 문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꺼내가라. 그땐 전술핵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이고 그게 비핵화라고 주장을 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한 이후에는 미국이 핵을 완전히 다 포기해라. 그래서 CVID라는 원칙을 제시를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어가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몰라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 그러니까 D가 이제 디스웬틀이냐, 디스뉴클레이제이션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시간 끌지 맙시다. 네, 디스냐, 그죠? 지난주에 해보니까 이미지만 망가지고. 맞아요.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근데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그 CVID. 그러니까는 완전히 없애라. 근데 북한이 이제 완전히 없애라는 것까지는 완전히 없애라는 거를 싫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를 없애자는데. 그러나 그 완전히 없애는 것을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그렇죠. 확인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없앴다고 하면 니네가 믿어야지. 그 가택 수색까지 해야 되는 거냐? 니네 뭔데? 이런 입장인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이게 이제 상충되는 입장들이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은 못 믿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또 미국을 또 못 믿겠다는 것이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검증할 거냐, 검증 방식 뭐냐, 그리고 일정은 뭐냐. 일정을 검증을 예를 들면 검증을 20년 동안 하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20년 동안 검증해야 되면은 불가역적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검증하자는 거니까 약간 최단 기간 내에 빨리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과거의 북한은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초점인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은 쟁점은 일괄 타결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핵을 폐기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검사를 어떻게 맡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일괄 타결하고 그다음에 그 합의된 내용의 이행은 최단 기간에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이행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의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체제를 보장해준다든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를 보장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빨리 해주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대략적인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예. 늙은 지도자가 독재자의 케이스에 특히나 북한처럼 그렇죠. 늙은 독재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늙은 독재자는 보통 이 조지 아들 부시의 논리를 쓰죠. 내가 죽은 뒤의 일은 나는 모른다. 그렇죠. 예. 네. 이건 젊은 독재자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할 일도 많은데 빨리 해. 이거. 그렇죠. 예. 그리고 앞으로 정은이가 이거를 내 친구 정은이가 네. 북한을 말이죠. 30년을 할지 50년을 할지 몰라요. 네? 내일 모레 앞으로 철덕 얘기할 건데 무슨 저 김정은이 토마스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내 그런- 친구 정은이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상태를 언제까지 끌고 가냐고요, 정은이가. 그렇죠. 빨리 해결 봐야지. 내가 35이 되기 전까지 끝을 내겠어.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꿈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기대감이 그래서 고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왜냐면 그 메시지는 확실히 날렸죠. 처음에 이제 그 폼페이오가 들을 때만 해도 그냥 보통의 서밋, 네. 뭐 그냥 정상급들 만나서 문 닫고 얘기하는 정도라고 네. 생각했었다가 어느 순간 메시지가 바뀌었죠. 나 간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 이스케이프 클럽의 노래 가사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스케이프요? 이스케이프 클럽이라고. 그 키보드에 ESC 아니에요, 그게? 예, 그거 맞아요. 아, 네. 내가 이렇게 잘 압니다, 내가 또. 축하드립니다. 이스케이프. 그 말이 모든 상황에 맞을 때는 없는데 이번엔 확 맞네. 네가 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거기로 가겠다. 예, 바로 그 말이 나오면서 네. 판문점이 확실해졌는데 이것은 뭐 외교 쪽에서 많이 일하던 사람들은 아주 쉬운 답변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어디 제3국을 가냐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편하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죠. 안보 문제가 있는데 네. 세이프티까지 다 생각하고 비용 문제를 다 생각하면 문재인이 간 그곳이 내가 갈 곳인 건 맞다. 또 네. 그러라고 만든 판문점이기도 하고요. 네. 좀 좁아서 그렇지. 그렇죠. 좀 뭐 여러모로 불편해서 그렇지. 네. 그리고 트럼프가 제 생각엔 냉면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양반은 무조건 케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냉면을 주면은 그 맛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냉면을 먹는다면 트럼프 거는 좀 설탕 많이 치고 그렇게 줘야 돼요. 그거. 트럼프는 그 옥수수 수염 같은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옥수수가 그렇죠. 맛있다니까. 예. 그래서 냉면은 좀 그 남한에서 팔고 있는 돈가스 냉면 같은 거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일본식, 약간 냉면. 일본식으로, 네. 돈가스 나베식으로. 네. 그래서 요런 상황이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북핵 위기라는 게 우리가 네. 일상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계속 상황들은 이어져 왔고 그 상황에 어떤 리메이크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네. 그렇다면 과거의 원판은 뭐였느냐. 그렇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이 정확한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PD 수첩 리와인드 들으셨던 것도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PD 수첩. 들어보세요. 좀 이제 고정인데. 네, 그렇죠. 좀, 제가 네. 또 다 듣고 또 이렇게 다 해야죠. 또 뭐 정은이도 이렇게 다 한다는데 풍계리 핵실험장도 그러니까. 다 동결하고 저 폐기하고 네. 아예 핵사샤도 다 받겠다는데. DLC 할 시간은 있고 본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DLC. 그러니까 DLC를 빨리빨리 내야지 그걸 늦게 내가지고 내가 다시 하게 만들고.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한국 전쟁 이후에 말이죠. 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등 돌리고 산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너무 마음도 상하고 네. 몸도 상하고 전쟁 났고 다 집은 다 무너지고 다 개판됐으니까요. 네. 처음에 이제 남북이 뭔가 서로 뭔가 해보자라고 합의를 한 게 72년도 7월 4일 날 있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우리 충신 이우락을 네. 북한에 보내갖고 그 김일성 만나가지고 이제 그 합의를 도출시켜갖고 공동 성명을 한 건데 내용이 이제 뭐 이 남북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상대를 서로 인정하고 통일을 추진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홍준표의 기준에 따르면 이 주사파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 주사파, 박정희 주사파예요, 그래. 그 얘기죠. 네, 그 얘기를 듣자 홍준표 대표가 발끈했던 거죠. 아, 그러셨단 말이야? 몰랐지. 근데 원래 몰랐을 때는 화납니다, 아저씨들은. 왠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뭘 잘했다고. 네. 근데 이거는 갑자기 왜 했냐? 그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다 갑자기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이씨, 나 남북 공동성명을 너무 하고 싶어.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미국의 이제 그 대외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아주 그 몇십 년에 이르는 걸 다 얘기하면은 뭐 날 새니까. 네. 그냥 베트남전 증거부터 얘기하면.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고전에 고전에를 그냥 살짝 베트남전을 졌어. 살짝 얘기하면 네. 50년대에 뭔 일이 있었냐면 네. 50년대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다 어쨌든 공산주의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2차 그렇죠. 대전 이후에. 네. 왜냐하면 50년대에 충격적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소련이 핵 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만 핵을 갖고 개발을 했을 줄 알았는데. 중수를 날라가요, 자기들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갑자기 공산화됩니다. 마오쩌둥이 이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장개스를 밀어버리고. 세 번째, 이 중국과 소련이 개입한 한국 전쟁이 안 끝나요. 네, 그렇죠. 5년 동안 안 끝나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거 왜 이러냐는 이런 의구심 속에서 공산주의가 의외로 엄청 센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철의 장막이 태평양을 넘어오게 생겼다. 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메카시즘에 막 이렇게 물들게 되고. 맞습니다. 공산주의를 축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전까지 이 정서가 이어지는 게 결국 베트남전에 왜 미국이 그렇게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통킹만 사건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네. 거기로 왜 갔느냐. 공산주의를 막으러 간 거예요, 결국은. 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갔는데 그 베트남전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전도 안 끝나요. 네. 왜 이거 맨날 안 끝나냐. 그래서 이제 베트남전의 실패를 따고 닉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쉽게 제가 뭐 여기선 팟캐스트니까 막 얘기하면 꼬붕이죠. 닉슨 꼬붕이가 헨리 키신저가 이거 더 이상 이 짓거리 하지 말자. 공산주의를 막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거 우리가 헨리 키신저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쿨한 방식. 이게 이렇게 녹음을 해버리면 불가역적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헨리 키신저는 닉슨의 꼬봉. 네. 네. 정은이 잘 들어라. 이게 불가역적인 거다 이게. 그래갖고 이런 거 짓거리 그만하자. 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을 때부터 사실은 고립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세계 경찰을 잠깐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 원래 스타일로 돌아가고. 고립주의로 가자. 네. 그러려면 일단 소련은 막아야 된다. 소련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잘 봐라. 중국하고 소련이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공산주의의 적통을 인리만이 스탈린이 죽어갔고요.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은 나쁜 놈이었다고 갑자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신자가. 맞습니다. 스탈린의 꼬붕 후르시초프가. 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이 죽으니까 스탈린 욕을 막 하기 시작해요. 후르시초프의 인생은 결코 꼬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면 얼마나 울분이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렇죠. 후르시초프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한이 있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시 여기서는 모르는 걸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승에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또.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네. 네. 확인도, 헨리 키신저는 안 됐어요. 헨리 키신저 말고. 네. 네. 어쨌든 중국이랑 소련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네. 소련을 견제하자. 이래갖고 갑자기 미중 관계를 정상화해버려요. 그렇습니다. 닉슨이 베이징에 가버려요. 네. 이것 때문에 일본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일본에 가르쳐주질 않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걔네 사토 에이사쿠예요. 일본 배우 중에 사토 비사쿠가 있습니다. 에이사쿠 비사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나? 아무튼 예, 문재인 있고 썬제인 있는 거랑 똑같아요. 썬제인. 아니 문재인 A랑 문재인 B가 있어야지. 비유도 막 하고. 아 나 왜 웃었어? 사토 A사쿠, 사토 A사쿠, 사토 B사쿠가 있으니까. 문 AJ인 문 BJ냐 그러면. 아무튼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보면 말이에요. 네. 에이헤브 선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할 것 같았어. 잠깐만. 그러면은 부비딕도 있어야죠. 헨리 키신저로 가 다시. 메탈맥스라는 게임을 하는데 거기 비헤브 선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비헤브 선장 동생이 C헤브 선장입니다. 키신저로 가. 일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만을 상대로 엄청나게 그 외교를 했는데 갑자기 미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바람에 대만이랑 그만하고 이제 중국이랑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50년대 일본은 휘파람이었던 것이 일단 한국전쟁 때문에 워낙에 경제가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고 다시 부흥할 수 있었고 네.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 그 동남아시아 쪽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자기들은 주일미군을 등에 업고서 결국 최전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라는 믿음이 있어서 맞아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우방이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중국이랑 손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고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야? 네, 그래서 아베 신조가 너무 지금 슬퍼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런 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갑자기 그 중국이라는 친구랑 약간 어색해지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친구하고 약간 어색해진 거예요. 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이 확대되니까.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랑 친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빨리 그러면 뭔가 관계 정상화를 해볼까요? 라고 한 게 이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네. 그런데 각자 또 내부 사정이 바빠서 또 각자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게 바빠서 네. 이 남북 공동 성명 그냥 좋은 합의한 걸로 치고 그다음에 잊어버렸죠, 그냥. 잊어버린 상태로 계속 우리가 기억하는 공산당 나쁜 놈 상황의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이쪽은 유신이 되니마니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제야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유신 시대를 뒤져보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이었고 북한은 이때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 그 북한이 언제나 이 세습 정권이 안정적이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계속 뭘 숙청을 하고 내쫓고 뭐 소련파, 갑산파, 연안파 복잡합니다, 여기가. 당장 김정은만 해도 들어올 때 상당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죽였습니까? 막 죽입니다, 얘는. 네. 정은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 상황이 이어지다가 이제 그 한참 시간이 또 지나요. 91년도가 됩니다. 네. 91년이 되면 뭔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소련이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련이 망하기 전부터 이제 우리 고르바초프 스트리트 파이터 2로 장기F 엔딩 보면은 고르바초프 같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네. 네. 그때 고르바초프가 이마에 한반도가 그려져 따고 90년대 어른들이 맨날 얘기하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네. 그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정책,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거를 글라스노스트 하고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공산권이 다 붕괴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소련이 없어지면 어떡해? 그렇죠. 이때 김일성 시대이지 않습니까? 물론 김정일이 승계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네. 이때 사실 핵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소련이 지어준 원자로가 있었어요. 흑연감속로가. 네. 그걸로 이제 그 핵 개발을 막 시작을 하는데 그걸 몰래 하는 거죠. 몰래 하는 거고 노태우 정권의 경우에는 일단 그동안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3조 호황으로 경제적인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3조 호황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에 기반한 호황인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일본에 퍼줘가지고 네. 그 여파로 이제 해피한 국면이 좀 조성된 거예요, 동네에. 그때 등장한 것이 아시아의 4마리 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1985년도에 일본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환율을 이제 미국이 고만 퍼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일본은 약간 어려워졌는데 네. 그 끝물에 있었던 한국은 해피해져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는 플라자 합의 영향을 뒤에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3조 호황을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그 해피했는데 노태우 정권이 되는 그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87년에 이제 80년 말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88년 정도 되면 이제 3조 호황이 끝나간다 이런 진단이 나와요. 이 저유가도 그렇고 또 노태우 정권은 정치적인 정통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군부 독재의 후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여소야대 상황, 그 3당 합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돼서 그러면 외교를 북방외교 그동안 우리가 수교하지 못했던 공산권 국가들이랑 외교를 막 해가지고 네. 거기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교류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돈도 벌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련에 돈 꺼주고 뭐 그걸 나중에 뭐 전투기로 받니마니 뭐 불곰 사업을 하니마니 뭐 이런 게 노태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도 싫어하고 전라도도 싫어하고 충청도도 싫어하고 자기 편이 없었어요. 그렇죠. 남쪽에. 그래서 북방 외교라는 걸 막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뭔가 대북 문제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90년 9월부터 협의를 진행을 해서 15개월 동안 이 진행을 해서 합의서를 채택을 하는데 이번 판문점 선언처럼 그 하루짜리 쇼를 통해서 탁 터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계속 남북의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졸린 표정으로 계속 앉아있고 이런 것만 계속 보도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본 대북 정책의 큰 틀은 여기 다 있습니다. 버전 1.0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상호체제 인정 및 존중, 비방 금지, 정전 상태의 평화협정 전환, 무력 불사용 및 무력 침략 포기, 남북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명시, 남북 경협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져요. 91년이에요. 그렇죠. 요런 걸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기가 같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89년도에 프랑스의 상업위성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이게 핵시설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핵시설이니 만일을 가지고 입시름을 막 해요. 북한은 이거 핵시설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미국은 이게 핵시설인 것 같은데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92년도에 북한이 결국 그러면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원자력 기구가 와서 한번 사찰을 해봐라. 네, IAEA를 불러드리겠다. 네.
니네가 사찰해보면 이게 핵시설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우리 이거 원자력 발전하고 있는 거다. 영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찰을 하게 되는데 사찰하기 전에 그 적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혼낼 때 우병우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불러가지고 야 네가 잘못하고 다 써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세상 모든 애인이 하는 써보라고는 안 넌 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약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몰라? 왜 이렇게 쓰면 예. 쓴 거랑 내가 그 파악해 놓은 거랑 비교해가지고 너 거짓말하고 있어. 계속 이렇게 쪼아가지고 결국 내가 파악을 못한 것까지 실토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한 거죠, IAEA가. 그게 이제 엄마가 뭐 잘못했어 물어봐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오락실 간 거요? 라고 하면 엄마가 오락실도 갔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게 북한이 플루토늄을 정확한 한 10kg 갖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IAEA가 아니잖아. 20kg 갖고 있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20kg이나 차이가 나네. 그래가지고 특별 사찰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김일성이 무슨 약간 당황한 거죠. 그렇죠. 무슨 특별 사찰이야. 거부해.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 사찰 국면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핵 사찰 때문에 92년도에는 그때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름이 팀 스피릿이었죠. 네. 우리 세대는 기억을 합니다, 이 이름을. 네. 팀 스피릿. 아주 스피릿이야, 아주 그냥. 네. 팀 스피릿 이렇게 썼어요. 네. 요거를 중단을 해줘요. 근데 93년도에 이거 뭐 다시 해야겠고 뭐 그래갖고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는 훈련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밑에 무슨 외교 메시지죠. 뭐가 알짱거리는 거 아니에요? 전투기, 군함 이런 것들이 네. 신경 쓰인다 이거죠. 이거 이 북침 연습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이거 뭐 핵사찰이고 뭐고 안 하고 나는 그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할 거야. 이거 소련이 가입시켰어요. 소련이 북한은 NPT를 가입시키고 미국이 남한은 NPT를 가입시켰어요. 왜냐면은 핵무기는 우리만 가지고 너네는 가지지 마라고 하고 싶어갖고 네. NPT 가입시켰는데 탈퇴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영삼 대통령 특징이 뭐냐면 북한은 핵 개발을 나는 용인하지 않아 이러면서 강경 일변도였습니다. 네, 계속 대북 강경책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때 또 이 미국은 이 92년도면 클린턴 행정부인데 네. 클린턴 행정부가 이거 약간 풀어야 되는데 얘기했는데 김영삼이 난 안 한다. 나는 북한은 우리는 강경책이다. 이래가지고 잘 안 풀어집니다. 또 얘기가. 그런 서아시아와 동아시아의 해법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클린턴은.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었는데 1994년 3월까지 이걸 가지고 입씨름을 계속해요. 그 판문점 실무회담을 하는데 북한이 결국 이 자리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수가 있다. 네. 이래가지고 뉴스가 서울 불바다로 도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하는데. 네. 네. 신문 가판대에 서울 불바다 이것만 쫙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TV에서 계속 홍준표 천둥 벌거숭이 맨날 얘기해도 잘 아는구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저런 수사를 연구를 하나? 저것만 연습하나? 그렇죠. 이게 참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학원 우등생들이 그득하다 저 방송국에.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걔들이... 신문에 서울 불바다 이런 거 써있으면 국민들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안 되죠 그게 또. 네. 걔들이 DC 인사이드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할걸요. 아 하구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무튼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뭐 남한이랑 얘기도 잘 안 되고 영변의 핵시설을 부셔버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네. 이래갖고 선제 타격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영삼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김영삼이 이렇게 있다가 물론 김영삼 대통령 얘기는 좀 다르긴 한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있다가 그거 하면은 그러면 우리 북한이 보복도 하고 이럴 텐데 피해가 얼마나 되냐? 모르니까 미국이 한 100만 명? 이랬더니 그거 안 되지. 100만 명이 죽으면 어떡하냐? 네. 미국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그럼 왜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거야? 그렇죠. 근데 뭐 얘기가 잘 안 돼서 미국은 계속 타격을 하니 많이 할 때 우리 이상주의자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재임 중에는 많은 그 비웃음을 당했지만 네. 퇴임 후에는 여행가로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네. 퇴임 이후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그래서 지미 카터가 내가 북한에 한번 가볼게. 네. 이래서 북한에 지미 카터가 들어가서 이 뭘 합의하고 오고 김일성하고 김영삼하고 회담을 해. 이렇게 주선을 서줘요. 그 김영삼이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면 뭐하고 무조건 수용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김일성이 그 직후에 죽죠. 그렇죠. 김일성이 그때 가요. 네. 예. 김일성 사망을 신문 헤드라인이 다 김일성 꽉 사망인데 채웁니다. 그렇게 신문에 큰 글씨가 써여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죠? 네. 맞아요. 왕만두만한 글씨로 김일성 사망. 네. 그리고 다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 죽어서. 네. 잘 몰랐던 거죠.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때 막 다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동네 분위기는. 그러니까요. 네. 우린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제 반공 이야기 정도만 되뇌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그 예전 오바마 행정부가 많이 욕먹었던 사실상 전략적 인내와 다를 바 없는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떠받들었고 그대로 복사했던 사람이 이회창 씨였고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됐다면 상황은 비슷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네. 그냥 이 국면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김일성은 죽었지만 지금 우리는 통일되는 줄 알았지만 김정일이 이미 국내 통치 기반은 70년대부터 충실히 승계를 쭉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희와도 같이. 네. 아,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요. 2세들. 재용 형님이 드디어 3세들. 네. 네. 재용 형님이 드디어 동일인으로 네. 동일인 지정되셨어요? 네, 지정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대 세스 파이팅!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하던 그 핵 관련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지미 카터랑 합의한 내용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북한의 핵 개발 동결 대가로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 이걸 합의를 해요. 다만 이걸 비용은 이제 정확히는 뭐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남한이 부담을 한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네.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로 연간 중유 연 50만 톤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핵 개발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라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원자력 발전할 것이야. 발전이다. 절대 우리 핵무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너네 저 원자력 발전을 할 거면 플루토늄 잘 만들어지는 그런 거 말고 좀 못 만드는 이 경수로나 못 만들진 않아요. 경수로나 이런 걸로 좀 하고 그다음에 중요 제공해 줄 테니까는 화력 발전소나 좀 열심히 돌려. 그거 하지 말고 무서우니까. 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리하여 중수로냐 경수로냐가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죠. 네,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NPT 완전 복귀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허용한다. 그리고 핵활동 정면 동결 및 기존 핵시설 해체한다. 이거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이때도 관철이 된 거죠.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게 또 기본 틀인 거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북핵 문제 해결에. 그리고 쌍방수도의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이행, 남북 대화 재개, 합의 뭐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사실 뭐 이번에 합의한 거 크게 얘기하는 다르지 건 않은 비슷해요. 네, 내용들이에요, 사실. 네. 이때 이미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또 한이 많이를 놓고 잘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면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상하원이 뭐 공화당 일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공화당들이 다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여소야대가 돼요, 거기가. 네. 좀 이제 극단적인 쪽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래갖고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와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니면은 네. 다 부셔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네오콘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아주 악마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네. 잘 안 됩니다. 중유 제공 이런 게 잘 안 되면서 계속 삐걱삐걱해요. 이 합의가. 그런 상황에서 2000년에 이게 98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여긴 들어서죠. 97년 대선의 그 네. 효과로 대북 관계를 전환한다 이런 정책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까지 쭉 가는 거죠. 이때 합의한 것은 통일 방안이었어요. 핵심이. 그래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게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라서 통일은 하긴 하는 건데 그죠? 통일을 지향하는 건데 이게 각기 체제가 서로 다른데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각자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통일하는 방안이 흑수통일입니다. 그죠. 니네 체제는 망하는 것이고 정확히 얘기해서 김정은은 전범으로 와갖고 우리 재판 받고 사형당하고 사담 후세인처럼 그렇죠. 뭐 그렇게 당하고 이제 거기는 남한처럼 된다. 그게 아니면은 북한이 와서 정은이가 우리를 다 쏴 죽인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데 네. 체제를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두고 남측의 해법과 북측의 해법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아사모사 좀 합의를 한 게 이게 6.15 선언이에요. 네. 아사모사.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약간 그 논란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또 근데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합의가 되는 것부터 해나가야지. 그렇죠. 언제나 완벽한 합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경제 등의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협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금강산 관광은 이미 과거에 90년대 초반부터 정주현 회장과 그건 정주현 회장이 뚫은 거고. 네, 노력으로 이제 뚫은 것이고 네. 이때 개성공단을 하기로 그렇게 이후 협상에서 합의를 해서 개성공단이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6.15 공동선언이었는데 계속 앞서 말씀드린 제네바 합의
북한에 중유 제공하고 경수로 지어주기로 한 대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한 게 제네바 합의예요. 그 합의를 제네바에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제네바 합의가 안 지켜지는 상황 속에서 2001년도에 우리 위대한 조지 아들 W. 부시. 네. 아들 부시. 네. 조지 W. 부시가 이게 아들 부시가 W. 부시고. 네. 아버지 부시가 HW 부시. 네. 네. 그래서 뭐 허버트 무슨 부시고. 네. 여기 워커 부시. 네. 그래가지고 이 아들 부시가 집권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아주 대놓고 애니팅 but 클린턴 아닙니까? ABC.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얘기 오랜만에 듣네. 네, ABC. 클린턴들이 한 그런 뭐 제네바 합의 이런 거를 그런 거 싫다. 이 부시 행정부에 있는 모든 네오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주 이를 갈고 있었어요. 다 없애놓겠다. 네.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경수로는 경수로야. 네. 경수로는 뭐 핵 개발 못하니? 다 화력 발전만 해라?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뭐 합의 파기 아니냐 이러면서. 중동에서는 편들어줬던 나라 치고. 그렇죠. 정전됐던 나라 다시 쏘고. 네. 예. 살아있던 사람 죽이고. 네. 이것이 이제 부시의 방향.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막 밀어붙이니까 네. 북한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반발하기 시작하고. 네. 그런 와중에 우리 또 오사마 bin 라덴이 오바마 bin 라덴 아니고 오사마 bin 라덴이 그는 오바마에 의해 죽었어요. 네. 네. 비행기를 그 쌍둥이 빌딩에 충돌시켜 갖고 그때 이제 고교 3학년인데 수능 뭐 어쩌고 준비하고 뭐 이럴 때 아닙니까? 네. 그라운드 제로가 터집니다. 네, 그때 그 바쁜 와중에 그걸 TV로 봤어요, 그걸. 그거 안 본 사람 없어요? 아니, 저도 그거 우연히 그 시간에 TV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봤는데 네.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영화인가?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이 비현실성.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너네는 테러 국가야. 그리고 악의 축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테러 국가고 악의 축이면 그 나라를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말 엑시스 오브 이블. 네. 예. 이란, 이라크, 북한. 그 너네는 없앨 거야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럼 지금 핵합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그리고 2002년도 10월 달에 이런 기조를 갖고 제임스 켈리라는 직함이 복잡하셔요. 미국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근데 이 직함이 많이 나옵니다. 네.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에 가가지고 계속 물어요. 니네 핵 개발하지? 그러니까 거기 북한이 아니요? 그랬어요. 네. 핵 개발하잖아. 아니라니까. 핵 개발하잖아.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네. 북한의 강소주가 야 너무 흥분한 거죠. 우리가 뭐 하려면 다 하지 그러면. 우리 핵 개발만 할 거 아니야? 다 한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뉴욕을 불바다로 만들어주겠다. 아니구나. 워싱턴 DC구나. 우리는 결심하면 핵 개발이 아니라 뭐든지 그 이상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비하인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다 해갖고 제임스 켈리가 가가지고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핵 개발 한답니다. 핵 개발 인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던 단 하나가 있죠. 주던 기름을 빼앗아옵니다. 그렇죠. 빼앗아온 건 아니고 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때 이제 기름을 주기로 한 게 캐도라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라는 기구인데 이게 이제 그 한미일 이렇게 해갖고 만든 기구예요.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중유 제공을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이때 이제 막 북한에 사무소도 두고 이랬어요. 그 사무소에서 2, 3년인가 있었던 사람이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유 제공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결국은 2006년인가 이 사업은 끝나요. 그래 아무튼 북한은 여기에 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핵을 재개한다 그래갖고 영변의 흑연 감소로를 재가동을 선언하죠. 네. 영변 핵시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제네바 합의는 없어져요. 그리고 2003년 1월이 되면은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죠. 이렇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가 제가 볼 때는 김정일이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놨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공산권 무너지면서 내가 이거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2002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고이즈미가 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고이즈미가 이 제임스 켈리가 이거 하기 전에 밀어붙이기 전에 와가지고 북일 수교도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아베 신조가 또 고이즈미 꼬붕으로 같이 갔는데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일 수교는 합의를 못한다라고 거기서 우겨가지고 네. 그것이 이제 스타가 된 어떤 계기인데 맞습니다. 고이즈미가 그때까지는 납북자 문제가 이렇게 핫할 줄 몰랐는데 네. 북일 수교를 합의를 했어요. 미국의 양해도 없이.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아베보다는 훨씬 유들유들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북일 수교보다는 납북자 문제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고이즈미가 마음을 고쳐먹죠. 그런 상황이어서 일본하고도 풀 뻔했는데 이 10월 그게 8월인가 그래요. 5월인가 8월인가 그래요. 고이즈미 간 게. 네. 10월 달에 제임스 켈리가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미국이 와가지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 제임스 켈리의 방북 이후에 가장 큰 패닉을 느꼈을 것은 김정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일본도 끝나,
그다음에 이거 뭐 미국도 끝나 중국하고는 여전히 그래. 그러니까 물론 없어. 뭐 김대중 대통령도 화가 나고 그랬긴 했겠습니다만 왜냐면은 그 집권 후반기에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그렇죠. 다 와그리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보통 근데 그 사람은 퇴임했으니까 괜찮아요. 네. 방금 들어온 그러니까 정권제 창출이 됐죠. 남한은 노무현 대통령은 깜깜합니다. 보통 그래서- 아싸들은 이렇게 되면 마음을 닫죠. 그렇죠. 네. 네. 거기다 김정일은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싸랑 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끝까지 잘해줘야 돼요. 저희 포기하지 아싸 한 말고. 명이네 지금 밖에 좀 들어왔네. 아, 그래서 네. 이게 슬퍼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때 실패했기 때문에 양자 대화를 계속 거부합니다. 네. 얘기 안 한다 나 북한이랑.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누가 나서느냐 중국이 나섭니다. 얘들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더 골치가 아파요. 이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회담이 필요해. 이 미국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주변국들 다 와봐. 이래가지고 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남한 이렇게 해서 중국을 의장으로 하는 육자회담 그 유명한. 네, 육자회담에 육자회담. 골자가 짜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나섰으니까. 그렇죠. 베이징에서 이 육자회담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2004년에 2차 회담, 3차 회담, 2005년에 4차 회담 쭉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입씨름을 합니다. 북한 안 한다는 북한 달래고 뭐 실질적으로 이때 참여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대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그렇죠. 많은 역할을 했고 네. 또 중국이 또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하고 해서 사실 뭐 일본, 러시아, 뭐 미국은 사실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다루는 방식처럼 조지 부시는 이제 나머지 일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미 전쟁도 하고 싶은 만큼 다 했고. 조지 부시는 바빴어요. 이라크를 하느니 마느니 그렇죠. 이라크 전쟁을 끝내니 마느니 뭐 예. 그러면서 얘한테는 대충 이제 카메라샷 몇 개 받게 해주고 떡 몇 개 쥐어주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겠다라는 그렇죠. 계산이 섰던 거죠 중국은. 그렇죠. 그래서 그 9.19 공동성명이 그 유명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 검증 가능한 비핵화 CVID 얘기죠. 네.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대북 에너지 지원, 평화 체제를 위한 협상, 그다음에 공약 대 공약과 행동 대 행동 원칙 이렇게 합의가 돼요.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다 이제 기존에 있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수준인데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은 뭐냐면 니네가 자꾸 북미가 서로 뭐 하다가 이게 뭐 맞니 틀리니 자꾸 입씨름을 하니까 단계적으로 북한이 하면 할 때마다 미국이 보상 하나 해주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여기서 원칙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나라 거래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선입금 되면 물건 보내고, 네, 돈을 넣으면 물건을 보내고 뭐 송장 이렇게. 보내면 물건 그래서 보내고. 이 상당히 진일보했던 이 9.19 공동성명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것도 엄청 막 주먹만한 글자로 막 이렇게 다음날 나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음 날 미국이 비데이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하는 먼저 외국에 있는 은행이 있나 봐요. 네. 방코 델타 아시아니까 방콕에 있으려나? 뭐 모르겠습니다. 델타 아시아 은행이겠죠. 네, 예. 뭐 어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계좌가 있었어요. 계좌에다 북한이 돈을 많이 넣어놓겠죠. 네. 이걸 동결해 버립니다. 네. 퍼니머니. 왜 동결했냐면 그 당시에 슈퍼노트라는 게 있었어요. 슈퍼노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글씨 쓰는 노트인데 네. 그게 아니고 노트가 영어 또 영어 하면 제가 좀 꿀리지만 지폐요. 예, 네. 지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달러가 이제 거기 공식 명칭은 리절브 노트죠. 네. 그래가지고 그 노트를 북한이 정교하게 아주 네. 달러는 위조하기도 어려운 거를 그 퍼니머니. 네. 네, 아주 정교하게 그게 그 뜻이에요? 네, 위패. 아 그렇구나. 예, 예. 난 영어 모르니까 난 퍼니머니가 위패라는 뜻이에요? 네, 보고 있으면 웃긴 돈이 아니에요. 저 양반이 왜 뻔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게 재밌나? 난 그래가지고 난 굉장히 지루한 방송인데 지금 이러면서 퍼니머니 이러면 부름업을 돈 같은데. 그건 황금 열쇠. 그건 황금 열쇠. 그건 씨앗은행권이고. 어리은행에서 만든. 어리은행, 씨앗은행. 네. 근데 요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전까지도 계속 이거를 북한이 이렇게 막 위패를 만드는데 제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그 제재를 한 거예요. 니네가 위패를 만들었고 유통시키니까 니네 자금을 제재할 거야. 근데 북한은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김정일은 한 반쯤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쏴. 야 미사일 하나 쏴라. 그래서 대포동 미사일 빵 쏴버려요. 근데 그때 대포동 미사일은 뭐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에 그렇습니다. 닿지도 않는 뭐 그렇게 쐈는데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또 화를 내기 시작하고 미국이 화를 내기 시작하고 네. 왜 미사일 쏴 이랬더니 미사일만 쏠 거 같냐 이런 다음에 그렇습니다.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일이 그래서 김정일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핵실험의 장면들은 다 이때 나온 겁니다, 주로. 그렇죠. 핵실험을 해버려가지고 완전 이제 아사리판이 되죠. 짧은 시간 동안
휴전 직후부터 2005년에 9.19 공동성명까지 왔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충 감을, 저는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아, 그래요, 맞아요. 김대중 정부 때까지의 노력은 한번 싹 리셋됐습니다. 그렇죠. 예, 2005년 9.19 성명을 통해서. 위피의 판화, 원판 하나 때문에. 뭐 몇 개가 있었겠죠? 모든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오고, 공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 광고를 듣고 들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칼프 샴푸. 빅 그린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3D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갑 29 days.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 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요즘 액세스몰에서 이벤트가 많아요. 원래 많았어요. 그동안 우리 이제 대본에 이렇게 피드백이 적어서 그렇지, 유면상 PD가 실제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벤트를 하니까, 네. 원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던 빅그린에서, 그렇습니다. 네, 범위 자리를 비우니까, 네, 무자비합니다. 네, 너희들이 이벤트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벤트의 강자가 돌아왔습니다. 네. 빅그린에서 감사의 달 행사 중입니다. 뭐가 감사해? 국정감사야? 뭐가 감사의 달이 뭐야? 그냥 이벤트 하고 싶어가지고, 조사도 없이 막 갖다 붙여. 오늘은 할인? 이러면서, 예. 네, 여러 가지 할인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한 세트 살 가격으로 2개 사서 한 세트는 내가 쓰고 한 세트는 선물할 수 있는 할인 수준입니다. 그런 모양입니다. 네. 언제나 저처럼 머리가 짧은 사람은, 어차피 자주 쓸 수는 없는데, 예, 네.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때를 늘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아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는 민화문구의 제1호예요. 네, 1호. 북한은 1호라고 그러면 무조건 김정은인데. 1호 열차. 아니, 로켓. 김정은이 방명록에 뭘 썼는데 말이에요. 네. 역사라고 썼는데. 새로운 역사. 무슨 팬일까가 지금 또 상당한 논쟁거리입니다. 무슨 저거였던 것 같은데? 무슨 만년필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만년필이라는 설. 그럼 만년필이면 우리나라에 또 만년필 마니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만년필 마니아 카페에 가면 그걸 지금 그게 무슨 만년필인지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등장한 썰은 그 만년필이 아니다라는 설. 핵이다. 붓펜이다라는 설. 붓펜? 붓펜으로 글씨 잘 쓰는 사람 진짜 변태들인데. 엄청 연습하잖아요, 붓펜용으로만. 제 생각엔 그것은 1호 펜이다. 뭔지 모르지만. 새로 만든. 네, 1호 펜. 아무튼 말이에요. 그 이후의 국면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든 북한을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 다시 9.19 공동성명의 판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9.19 공동성명에서 육자회담을 해가지고 이건 도출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못 지키게 만들면은 이 합의를 거스르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면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설명해 주신 대로 김정일은 좀 놨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냥 잠결에 야 행동 대 행동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계좌를 동결했으니 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거를 놓고 참여정부와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과 이런 북한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렇죠. 하자고 이제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부시 정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라크전 이후에 그 후속 조치나 이런 걸 놓고서 그리고 또 부시 정권에 무슨 태풍 이런 것도 있을래나? 아무튼 정권이 너무 인기가 없어져요. 네.
특히 대외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되면서 네. 부시 정권이 이 말기 아닙니까? 2007년이면은 그렇습니다. 대외 정책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이라든지 이런 온건파들이 이제 좀 키를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미국이 대외 정책이. 그래서 육자회담에서 다시 한번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논의하게 돼요. 그래서 합의를 한 게 핵시설 폐쇄, 불능화,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의 신고, 그러면 5개국의 에너지 지원, 그리고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요거를 추진하자. 맞습니다. 이게 2.13 합의예요. 그리고 이 2.13 합의를 충실히 또 이행하자. 이게 13 합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9.19 공동성명을 다시 하자. 이게 네. 이제 그 2.13 합의와 13 합의예요. 뭐 이게 날짜 이런 거 어려우니까 대략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네. 13 합의의 다음 날 이제 14 공동선언이 이루어지죠.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까 노란선 밟고 넘어가가지고 네. 북한에 가서 합의한 내용. 네. 그것은 이제 6.15 선언의 이행, 그리고 서해 지역의 공동 언어수역 지정,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3자 또는 4자의 종전 논의, 그리고 남북 경협의 일환으로서 해주 일대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및 경제특구의 건설, 개성공단의 활성화, 개성공단 이미 있으니까. 네. 개성 신의주 철도 및 개성 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서울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금강산 면에서 상시 개방, 이런 내용을 합의를 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난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 있죠. 합의는 합의인데 네. 빨리 하자. 그렇죠.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합의는 여러 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비슷한 이행이 안 내용이. 된 거예요. 이행된 거 이 중에 몇 개나 있어요. 개성신의주 도로. 없어. 네. 그리고 이 14안북 공동선언을 보면서 지금 판문점 선언하고 대략적인 틀이 또 거의 유사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14선언이 이 9.19 공동성명의 어떤 그 합의 내용을 남북 간의 연장선상에서 또 추진하기 위한 합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김정일의 태도를 보면 알지만 6.15 때와는 좀 태도가 달랐어요. 이 양반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약간 홀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또 이후의 상황을 테러 지정국 해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부시 정권의 대외 정책에 지금 이중적 상황, 온건파가 실권을 일부 쥐긴 했지만 여전히 강경파들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온건파들이 강경파를 설득해야 됐어요. 그러려면 북한이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이 김정일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토퍼 힐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영변에 냉각탑이 있는데 왜냐면은 냉각탑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핵 연료봉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핵 분열이 서서히 일어나서 그걸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핵 분열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게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 냉각탑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너네가 뭐 냉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폭파시켜라. 그럼 불능하다 이게. 그거 폭파시켜요. 폭파시켜서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게 이제 냉각탑 폭파 쇼인데 그게 이제 북한이 누굴 속이려고 이제 쇼를 했다. 이게 대략의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들의 해석이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동영상 사진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가짜다 뭐 이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크리스토퍼 힐이 시켰다고요. 미국이 시켰다고요. 네. 이거 강경파 설득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통해서 대략적인 대북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가 미국에서 추진이 됩니다, 실제로. 시합으로 따지면 패자부활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뭔가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뭔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어떤 결실이 14 공동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각하가 이제 집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 곳의 이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한 곳은 육자 중에 한 곳은 큰 변수가 없어요. 물론 그 나라는 단 한 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 나라긴 한데 대북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 한 곳에 정권이 너무 빨리 끝나기도 했고 한국이랑 미국이 문제였습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위대한 우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북한인데 내가 이제 만약에 달러야. 네. 내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비둘기였다가 매였다가 비둘기였다가 자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가 납니다. 넌 어떤 새냐? 10세냐? 뭡니까? 10세냐, 100세냐? 아무튼 중요한 천세냐. 변수 어맹부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맹부구나. 네. 자기 사인은 어맹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명박이라고 그렇습니다. 안 하고. 뿌 크게 그려요. 네. 네, 마지막에. 근데 그 글씨가 좀 멋있어요. 그건 그래요. 네. 자주 읽다 보면. 네, 의외로 글씨 잘 써 또. 이제 모든 이만 보면 다 어 같아요. 연습 얼마나 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맞춤법만 맞추면 완벽한데 맞춤법만 맞춰갖고. 이명박 정권이라고 해서 대북 정책이 없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애니팅 버 클린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시 정권이 클린턴 행정부 걸 다 뒤집으려고 한 것처럼. Anything but 노무현. 그렇죠. 대북 정책도 이영박이 다 뒤집어버려요. 비핵 개방 3천과 신 한반도 구상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게 뭐 내용은 뭐 줄줄이 뭐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뭐 여기서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근데 내용은 뭐냐면 노무현이 한 걸 다 뒤집는다예요. 실제 내용은. 이 핵심이 북한이 핵을 폐기를 하면 네. 다 해줄게. 뭐 3천자 들어가는 거 다 해줄게. 뭐 3천만 원도 주고, 뭐 3천만 명도 되고, 뭐, 네. 뭐 GDP도 3천만이 되고, 뭐 하여튼 3천자 들어가는 건 내가 네. 다 할게.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앞서의 여러 합의 내용에서 그것만은 싫다고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믿고, 예? 뭘 믿고 다 핵폐기 이라크 어떻게 됐냐. 네. 대량살상 무기도 없는데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고 들어가가지고, 박살낸 다음에 사담 후세인 잡아가지 않았냐. 네. 이명박의 신한반도 구상이 말도 안 됐던 이유가 그거죠. 다 읽어보면 결국 우릴 믿어가 주제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외교 정책이 어디서 세상에. 그렇죠. 그 사담 후세인이 잡혀갈 때 이라크가 핵이 있었다면 사담 후세인이 과연 잡혀갔겠느냐. 김정일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핵이 없으면 무슨 아무거나 빌미를 잡고 들어와서는 때려잡은 다음에 가서 사형시키면 그만인데. 그렇죠. 이게 뭔 소용이냐. 우리가 가장 원하는 체제 보장. 네. 나더러 우리를 지금 물론 테러 지원국은 해제됐지만 악의 축이라고 그러는데 핵을 폐기하라고 어떻게 믿냐. 넌 이명박인데 특히.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안 되죠 얘기가. 그리고 박광자씨 피살 사건이라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금강산 관광산 이 사건은 막힙니다. 이건 북한이 사과해야죠. 이건 북한이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과 안 하면 금강산 관광 포함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태도도 비합리적인 것이죠. 사과를 받아내려면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돼요. 북한하고 네. 관계 개선이 있어야 사과와 후속 조치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준비가 돼 있었다는 듯이 그냥 첫 자리에서 사과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박광자 씨 사건에 사과한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포괄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핵심 문제가 2008년 8월 달에 드디어 우리가 걱정하던 대로 김정일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집니다. 이때까지 김정일 후계자를 지정을 안 해놨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3대 세습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중국도 계속 물어보니까 진짜? 너네 3대 세습해? 우리는 안 해. 그런 거 안 하는데 막 계속 물어보니까. 그건 좀 그래. 그러니까요. 나만의 이 이른바 NL 자주파들도 제가 그때 운동권 하면서 많이 만나서 얘기해보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북한이 3대 세습은 안 하지. 김정일까지는 어쩔 수 없었는데 네. 에이 이번에는 집단지도 체제나 이렇게 하지 안 하지 김정일 죽으면 계속 다 이랬어요. 근데 김정일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명박 있고 이게 안 되니까 미국은 또 정신이 없어요. 왜냐 미국이 왜 정신이 없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때는 중동 문제입니다. 또 이라크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갖고 동아시아는 지금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중국도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습니다. 등소평 이후에 자기들끼리 집단지도 체제가 좀 삐걱거리면서 굴러가는 바람에 네. 지금하고 그림이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네, 중국은. 그 당시에 강택민이 뭐죠? 장점인이 네네네. 우리는 신문에 강택민이라고 많이 나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그게 표기법에 바뀌었어요. 나중에 네. 장점인으로 해야 된다고. 장점인과 그 후계자들이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정일이 자기가 믿는 사람 아니면은 정권을 못 맡기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누굴 믿어야 되나. 일단 정남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남이는 위조 여건으로 일본 디즈니랜드 가다가 잡혀갖고 개망신 당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리고 정남이는 너무 또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다른 동생들하고 또 엄마가 달라서 또 왕따 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 왕자의 난 이런 걸로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정남이가 첫째 아들이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만 그리고 정남이 스스로가 좀 나는 이런 원치 않는 것 같아. 네, 왕은 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고. 양녕대군이야. 그냥 돈도 많고 세상엔 놀 것 많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될까? 플레이보이. 네. 내가 되고 싶은 건 타짜야. 네. 이렇게 해서 마카오에 가서 나 룰렛 돌리고 하다 가셨어요. 홀수 이러고 홀 나왔다 홀. 역시 가장 확률 높은 거 50% 확률이.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김정남은 아니다. 김정남은 아니다. 그리고 정철이는 뭐 에릭 클립튼 좋아하고 너무 또 유약하다. 정은이는 야 이건 뭐 10대 때부터 데니스 로드맨을 좋아하다니. 예, 농구 뭐 이런 들성부르다. 농구를 하면 말이에요. 네. 정철이랑 주로 했대요, 정은이가. 왜냐면 거기는 네. 엄마가 같으니까 정남이 형이랑은 못 놀겠고 정철이 정은이가 농구를 하는데 정철이 농구 끝나고 나면 야 수고했어 이렇게 하는데 정은이는 다 불러놔 놓은 다음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 우리가 평가 반성. 그 나라 말로 총화를 한다는 거, 총화. 총화. 평반이 아니라 네. 총화. 맞아요. 네. 너네가 이번 경기에서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건 뭐고 너는 그때 그 패스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총화는 조현민 전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몰아서 한꺼번에 화를 내. 총화. 그리고 정은이가 막 정남이 형을 죽이려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쳤대요. 그걸 보고 김정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네가 내 아들이야. 성깔 있구나. 네가 날 닮았어. 이 나라는 너 같은 사람이 다스려야 돼. 이 조선은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래 네가 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이 이제 승계를 받는데 그것도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김정일 본인이 이 정권 인수 과정이 20년 넘게 걸렸어요. 김일성이 그 후계자 수업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앉혀놓고 맞습니다. 권한을 조금씩 계속 띄워주면서 김정일이 후계자 수업이 된 것인데 지금 뇌경색이 와갖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김정은은 그런 거 한 거 없단 말이에요. 네. 농구나 하고 다녔지.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이랬지. 후지모토 겐지랑 사시미나 먹고 말이에요. 후지모토 겐지라고 그 일본 요리사. 에멘탈 치즈 먹고. 네, 네. 그 맛있는 에멘탈 치즈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본 앱등이. 정은이 앱등이에요. 왜요? 애플 제품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난 또 애비양을 좋아해서. 앱등이. 책상에 큰 지도에 미사일 쏘면 어디까지 날아가나 지도가 있는데 한편에는 큰 아이맥이 있더라고요. 네, 아이맥 있고 막 구글맵 네. 키고 막. 나보다 잘 다룰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은이 좀 부러운데. 그래서 왜 스팀 계정을 3개의 점으로 찍어 놓으면 평양에 점 하나 딱 찍히는 맞아요. 김정은에게는 스팀 계정이 있다. 예. 정은아, 나 좀 보내줘라, 게임 좀. 아이디 나중에. 아이디 잠깐 스왑 한번 하다. 이런. 아이디 나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계정도 프리미엄 해가지고 혼자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겠죠. 재밌는 거 혼자. 그러면 안 되는데, 넷플릭스 계정은 몇 명이 나눠 쓰는 건데. 그러니까. 나눠 쓸 수 있을 텐데. 여튼 간에, 김정은이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후계자를 키워야 되는 이런 구도 속에서는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죠. 그런 일을 하기가 힘들죠. 큰 어떤 체제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원래 김정일은 그 전에 중국에 갔다 와서 그러니까 그 소련 망한 다음에 중국에 갔다 와서 중국의 그 등소평하면 안 되고 거긴 뭐지 또? 덩샤오핑식의 개혁개방을 성과를 보고 나서 약간 그런 비전도 잠깐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어디 신의주 특구 이런 것도 경제 특구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 먹었지만 2000년대에 이게 다 어그러지면서 핵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죽었고 황병서 등에게 이제 아들의 후사를 맡겨놓고 그렇죠. 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집단지주 체제, 말이 집단지주 체제는 좀 다르죠. 아무튼, 확실한 독재자가 없는 상황의 독재국가하고는 외교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와서,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의 트레이드마크, 안 한다. 네. 예. 왜냐면 시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바빴어요. 오바마는 다른 거 하느라 바쁩니다. 예, 바쁘고. 그리고 다른 업적이 많으니까 봐주는 거죠. 오바마 달 탐사도 밀어버렸어요. 달 탐사하기 바쁘니까는 달 탐사 말고 여러분 화성을 탐사합시다. 네. 그래갖고 마션 영화 나사가 만들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 아무튼 이게 전략적 인내 아닙니까? 예. 이 오바마 정권의 이 동아시아 정책이 전략적 인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결과적으로는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북한이 할 게 뭐가 남아요? 남한이랑도 얘기 안 되고 아무랑도 얘기가 안 되고 심심하니까 쏩니다. 예.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네. 그 와중에도 근데 살짝 떠보긴 했어요, 오바마 정권을. 왜냐면은 아무리 김정일이 넘어갔더라도 그 동네 다 관료들 있고 유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네. 내가 지금 계속 쏘고 있는데 네. 와서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개혁 개방을 좀 도와주지 않을래라는 말이 여기까지 차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목구멍까지. 네. 뭔가 대화를 하려면 이때는 아직 김정일이 죽진 않았죠. 죽진 않고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할 때인데 미사일을 쏘자. 그런데 이 미사일은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을 위한, 왜냐면 기술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ICBM이나 인공위성 로켓이나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내가 국제기구에 다 이 궤도나 이런 거 다 등록하고 다 신고하고 그다음에 미국한테 친절히 알려줬어요. 몇 시 몇 분에 우리 쏜다. 네. 원래 미사일이면 알려주지 말아야죠. 군사행동이면. 군사행동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서 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사일이구만 임마. 그죠. 그리고 이걸
한국의 집권당들과 보수 언론들은 다 받았었고요. 그렇죠. 로켓이냐 미사일이냐. 예. 오히려 이명박이 이렇게 있다가 야 놔봐, 놔봐, 말리지 마. 야 미사일 쏴, 놔봐. 그 오바마가 잠깐만 있어보세요. 놔. 그리고 그 여기서 어때? 그리고 그 미사일은 지구를 따라 이렇게 돕니다. 네. 미사일 쏘다 용서하지 못해 너. 김정일 너. 뭐 이래가지고 그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한테 야 이거 제재해야 되라고 제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역시 오바마도 안 되나봐. 대화할 생각 없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핵밖에 없어. 핵을 가진 이후에야 협상할 수 있어.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핵을 가지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은 죽고요. 네. 네, 2013년 2월 달에 플루토늄으로 그 전까지는 했는데 이때는 고농축 우라늄으로 3차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2013년이면 박근혜 행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3차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이랑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당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공약에. 뭐냐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최순실이 하는데. 최통령님이 하는데. 신나는 박통령과 최통령. 네. 근데 이게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용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신뢰를 쌓아가는 프로세스가. 그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거는 재개하는 거예요. 이명박 때 천안함 폭침이 있고 연평도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북한산 조개도 우리가 먹고 대동강 맥주도 먹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중단해 버리잖아요. 개성공단 하나만 남기고 다 중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다시 슬슬 열어보자라는 취지의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너무 못 풀고 완전히 경색 국면으로 간 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보수 정권 내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인수위에 이화여대 최대석 교수님 이런 좀 온건파들이 막 참여를 해요.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최대석 인수위원이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 이것은 그 인수위에 있던 강경파들이 날린 거죠. 남대중 국정원장이라든지 우리 김관진 나중에 실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날린 것이고 결국은 실체도 없는 북진 통일론자들이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석 미스테리예요, 그게. 최대석이 왜 날아갔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그 나중에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또 NSC에다가 통일부 에이스를 데려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원대 복귀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름이 천혜성 미스테리예요. 그 천혜성, 그때 당시에 원대 복귀됐던 천혜성 씨가 지금은 통일부 차관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가서 실무회담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에서. 네. 천혜성의 복수. 리척의 복수 아니고 원숭이 성의 이름이. 르척. 네, 르척. 예.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기본 이 남북 관계를 푼다는 큰 전제 자체는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통일 대박론이나 북한 붕괴론을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북한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남북 교류협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린 통일 대박이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기만적인 거죠. 남북 관계를 풀자는 게 아니라 무너지길 기다리자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건 무슨 드레스덴 선언이건 사실 이게 전략적 인내와 뭐가 다르겠냐는 겁니다. 북한 그렇죠.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결국 흡수 통일론 아니냐라고 그래가지고 북한도 무슨 대화를 하자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단순한 버튼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체제 보장 문제에 있어서 위협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안 되는 바람에 2016년 1월 달에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해요. 네. 이건 2013년 핵실험하고는 다른 게 박근혜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하는지 뭐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방선거가 다가왔어요.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시원한 거 하나 하고 싶어요. 네, 자기 딴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말 안 한 것도 아닌데 이것들이 핵실험이나 하고 말이에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갖고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방선거를 맞아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네. 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중리산이 해오면서 문재인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 경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보려면 각국의 입장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anything but 오바마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anything but 오바마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인내는 안 하는 거죠. 그 전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든지 전략적으로 교류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anything but 오바마라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적극적 행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nything but 오바마다. 그러면은 멕시코하고 뭘 하지?
멕시코랑 사이에 벽이 없잖아. 벽을 옛날 같으면 원조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멕시코 돈으로 하자. 네, 그렇죠. Anything but 오바마라는 논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최대의 압박과 관여, 맥시멈 프레셔 앤드 인게이지먼트. 네. 아씨 어렵다. 인게이지먼트. 네. 프랑스는 앙가주망. 네. 인게 철선. 근데 이게 그런 것인 게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참 쪼이면서 야 임마 죽을래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싸울 때 보면 야 임마 죽을래라고 하면서 끝내 계속 말은 하는 뭔가.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조건을 지르잖아요. 네. 그렇죠. 돈 있냐? 그렇죠. 얼마 있냐? 예.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4노를 합니다. 네, 한글로 4노. 네. 정권 교체. 그게 한글이요? 네. 네,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붕괴, 흡수 통일, 38선 이북 침공 이 4개는 안 한다. 안 한다. 즉 사실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고려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네. 내가 한다, 진짜 화가 나고 나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네. 체제 보장은 해줄게. 그렇죠. 네. 네. 말을 그러면 잘 들어야 되는 결론만 남는 거죠. 그죠. 말만 잘 들으면 다 할 수 있어. 네. 하지만 까불면 죽는다. 그래서 이 기조로 이제 가는데 이 기조로 간 배경 중에 하나는 애니띵 뭐 오바마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도 작용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트럼프, 상황이 이렇게 오게까지 된. 그렇죠. 트럼프는 미국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똑같다. 네. 네. 트럼프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네. No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거죠. 네. 약간 China 이러고 China. 네. 근데 왜 그게 발음이 우리는 그냥 차이나 그러는데 China 이렇게 하는 왜 약간 그게 뉴욕 발음인가? 난 잘 몰라서. 네. 아무튼 말이죠. 그래서 이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세계 각국에 무슨 세계 경찰 노릇을 자꾸 하느라고 돈을 거기다가 많이 써갖고 또 그런 나라들, 중국, 일본, 뭐 한국 이런 나라들을 또 그런 지정학적인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서 무역에서 봐주다 보니까 무역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게 미국의 제조업 쇠퇴로 일어나가지고 내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라는 해석. 네, 이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가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트럼프를 되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트럼프가 된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제 러스트벨트의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가 온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계 경찰 노릇은 그만둔다. 그리고 과도한 국방비 지출도 줄인다.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이게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제도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럼프의 기본 이제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선제 타격, 예방 전쟁, 코피 작전 이런 게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 대한 협박이죠. 까불지 마 이렇게 하면서도 북한을 갖다가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직접 뭐 나서서 다른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이용하냐면 중국의 역할을 해라. 네. 중국이 그 기름만 끊어도 바로 북한은 무너지는데 중국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중국이 아니 왜 저한테 그래? 저희는 저 육자회담 한번 하겠다고 저기 중재 선거밖에 없는데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저희 뭐 그러지 않아요. 저희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 좀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트럼프가 무슨 소리야? 같은 편이자 이러면서. 이 역설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아시아에는 트럼프가 확실히 더 낫긴 하다는 거죠. 네, 오바마는 매우 훌륭한 정치인인데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오바마의 8년 동안 중국이 뭔가 외교의 패권을 잡아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다 안 됐거든요. 이게 미국이 잘 호응 안 해주면서. 근데 트럼프는 먼저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협박당한 시진핑이 그때 중국도 시진핑 위주 체제를 이제 확실히 잡았죠. 그동안에 이런 여러 혼란을 딛고 호금도 씨 누구야 후진타오가 네. 후진타오가 그걸 한 번에 권력을 다 물려주면서 장점인과는 달리 장점인 야금야금 물려줬는데 네. 시진핑한테 몰아주면서 여기도 이제 시진핑 위주 체제가 성립이 됐고 그래서 시진핑이랑 다이다이를 떠보니까 트럼프가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역할을 똑바로 안 하면 북한을 압박을 안 하면 우리는 청구서를 중국에 낼 거야.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야겠지. 나는 언제나 양손에 저기를 갖고 있어.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꽃 뭐지 그게? 꽃놀이패. 그렇죠. 꽃놀이패가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어휘가 네. 딸려가지고 꽃놀이 항상 난 꽃놀이패야. 이래가지고 홍단과 청단이에요. 양손에. 네. 아 그렇죠. 네. 아
네가 뭐 국진을 내면 뭘 내든. 예. 내 싸지 않는 이상 내가 이긴다. 그렇죠, 나쁘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예.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중국이 이거 뭐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가 계속 살아있지만 일단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와 이제 미국 정치를 들여다보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재밌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가 트럼프의 탄핵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처럼 됐어요. 올 봄에는. 그리고 물론 뭐 11월에 중간선거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치러진 모든 보궐선거에서 트럼프가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몇 개는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웃긴 거죠.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고 찍었어요, 이번 주에. 트럼프 인생에서 최고죠. 43%까지 나왔어요. 이보다 인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는 지금. 그래서 판판이 지고 선거는. 그다음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상원 일부와 하원 전체를 뽑는. 네. 거기서도 질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을 못 나갑니다. 이게 뭐 마이크 펜스 이렇게 선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든지 해서 뭐 못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여당과 이제 미국 청와대란다. 그 미국 백악관과 미국 여당의 관계는 늘 이렇거든요. 중간 선거까지는 무조건 한 배를 탑니다. 그래야 되죠. 예. 네. 무조건 한 배를 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슬 4분 오열해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가장 심하고 그렇죠. 게다가 관료 집단하고 여당이 사이가 안 좋기는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재선되고 싶으면 남은 시간은 사실상 6개월밖에 없는 거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 트럼프 시대의 특징이 서로 다 사이가 안 좋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트위터로 잘리면 그렇죠. 네, 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국수주의자들과 과거 부시 정권의 대외 정책을 주도했던 네오콘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또 그렇습니다. 서로 다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이 남북 문제 주도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중국 역할로는 잠깐 접고 내가 해결하고 중국 역할로는 이제 중국한테 북한 문제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역 불규정 얘기 이제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얘기는 이제 무역 불규정 얘기로 갖고 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위주의 꽃놀이패를 작동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단계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북미 합의는 잘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상황 그렇고. 이해관계가 희한하게 그렇게 맞물리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시사평론가 아니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 아니고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습니다. 지난달에 북중 만나고 북미 만나고 한국에서도 미국 정상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뭔 얘기했구나. 그렇죠. 이 회담 때 우리 어느 정도까지 합의할 거예요라고 사전에 조율을 다 했구나. 그렇죠. 육자들과 예, 일본은 아닐지언정 최악이면 네. 아무튼 그걸 다 이제 합의 사항과 이행 속도의 속도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육자의 입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중국의 얘기입니다. 다 지금 각자의 이해관계는 정리가 된 거네요. 중국의 경우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하고 한판 붙어야 되죠. 지금 계속 남중국해 문제,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문제, 대만, 양안 문제, 네. 아주 복잡한 상황인데 전선은 쭉 그어져 있어요. 미국, 일본 대 중국, 엔즈 프렌드. 그러면 북한의 입장이, 북한이 지정학적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북한이 우리 편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들이 남북미 이렇게 협의해갖고 평화협정을 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된 북한, 개혁개방된 뭔가 달라진 북한은 과연 중국 편일까? 이 의구심이 지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은 지금 북한의 태도는 핵 문제가 풀려도 주한미군은 남아도 된다고 하는 입장에 가깝거든요. 지금 상황이. 원래 중국은 주한미군은 줄이든지 내쫓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북한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죠. 주일미군에 주한미군까지 있으면은 이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턱 밑에 지금 혹이 2개 달린 것이기 때문에 포위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일본으로만 가든지 하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입장이 관철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경제성장을 자구적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김정은은 시진핑의 입장에서 큰 조력자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더 반가운 건 오히려 문재인에 가깝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은 이미 김정은이 싫어하는 게 장성택하고 김정남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들이 이제 친중 입장. 친중파가 거세당한 거예요. 네, 이어서가 있거든요. 왜냐면 김정은이 의심한 것은 자기가 자꾸 핵실험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니까
중국이 레짐 체인지를 시도할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어차피 모르잖아요. 뭐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압니까? 북한에서 몇 년이나 살아봤습니까? 단 하나의 일관성, 체제 보장. 네. 모르니까 막 얘기하지만 정남이형으로 바꾼다. 정남이형으로 대장을 바꿔서 친중체제 수립을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중국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장성택 죽이고 김정남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 김민아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알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이러면 매우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이렇게 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확 뚫기 전에 미국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90몇 세 헨리 키신저가 한 얘기예요. 북한 정권 붕괴시키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그 중국이 양해가 있지 않으면 중국과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거기에 친미 체제가 들어서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친미 국가하고 국경을 맞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원하지 않는다. 즉 중국하고 합의해서 정권을 붕괴시키고 주한미군은 38선 이북 이상으로 안 올라간다는 합의를 해라. 이게 헨리 키신저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뭐냐면 미중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남북의 어떤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반대로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체제에 미중이 그걸 떠받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문재인 정권의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 중국의 입장이고 일본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제일 영향력이 없죠. 영향력이 없을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에 끼어들 만한 그런 이제 지시대는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은 그것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그래가지고 죄식민 지배를 하고 우리를 아주 괴롭혔어요. 우리만 괴롭힌 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을 다 괴롭혔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배상을 해야 돼요. 식민지 지배한 것에 대한 배상. 그런 거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척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우리는 이제 한일 청구권 김종필이 가가지고 오이라 외무상하고 오이라 메모를 통해서 확인한 그걸로 얘기가 끝났다고 일본은 주장하는 거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배상을 한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원래는 50년대 미국 군정에 가가지고 일본을 크게 너네 일본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이래갖고 경제 민주화도 거기서 다 했는데 중소가 너무 세지니까는 일본을 좀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샌프란시스코 강화라는 걸 맺는 바람에 원래는 일본이 모든 이제 반성문을 다 쓰고 그 전에 전쟁 일으킨 거에 대한 반성을 완료하려면은 그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 그리고 전쟁으로 피해를 끼친 나라들에 대한 배상과 그에 따른 합의를 한꺼번에 다 해줬어야 돼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거 합의해줄 때 그거 알아서 해라. 그거는 그렇죠. 니네가 나중에 알아서 해라라고 한 다음에 일본을 용서해 준 거예요. 일본의 외교에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개별적으로 합의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남은 문제가 북한 문제예요. 그러면 뭐냐면 일본은 북한한테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모든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북한의 경제 개발에 마중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지원이나 중국이 만든 그 AIIB라는 게 있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그걸 통해서 받든지 아니면은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우리 대일 청구권 자금이에요. 식민지 배상 자금. 네. 이걸 받아서 경제 협력을 하게 해줄게. 라는 일본의 그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일 수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수교를 해야 그 배상을 하죠. 근데 북한은 뻣뻣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북핵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일본을 끼워줘 갖고는 일본이 뭘 지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본은 조용히 계시라고 한 다음에 가만히나 계시고 다 나중에 끼워줄 테니까 가만히나 좀 계시고 회방 놓지 말고 다 끝나면 와갖고 저 돈이나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이제 반대급부는 뭐냐면 돈과 북일 수교로 아베 신조가 얻어낼 것은 납북자 문제입니다. 북한의 과거에 북한이 잡아간 사람들, 일본 사람들 잡아갔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델로 주든지 아니면 유해를 송환해달라. 이것을 받아주면 아베 신조는 지금 사학 스캔들로 망하게 생겼는데 인기가 한 해를 치솟을 거지다라고 혼자 생각하지만 모를 일이죠. 그게 이제 일본의 지금 입장인 것이고. 아베 신조는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모델을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림에 자기도 이제 어디 근거리에 서가지고 사진 몇 방 찍어서 네. 뭔가 다시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진은커녕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얻어야 될 건 너무 많습니다. 알려주신 데에 따라서 이 기본 전제를 하나 더 깔아야 된다는 거죠. 한중일 3국에 돈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돈이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투자하고 싶어서.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이 모든 협상의 결과로 북한은 김씨 체제는 유지되는데 네. 김씨 체제가 유지되는 건 지금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시장화 된다는 것이요. 자본주의화되고. 네. 그러니까 심시티의 시작이에요. 맵이 열렸는데 누가 안 들어와요. 아니 그리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저번에 피스첩 방송도 그렇고 돈이 들어가면 엄청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돼 있는 땅이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나라들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기차 타고 얼마 안 걸리는, 배 타고 얼마 안 걸리는 러시아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뭐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소련 얘기니까. 다른 나라예요. 네, 러시아는 가만히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가 네. 끝나면 경제협력 하는데 아마 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북방 경제 이런 걸 해갖고 러시아 끼워주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끼워주기로 했고 러시아하고 대화가 지금 텄어요. 네. 그리고 원래 북한이 러시아하고 경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가 와서 철도도 깔아주고.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계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동안 김정은이 야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돈 내 이래가지고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었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또 판에 낄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라는 땅을 놓고 이 타짜들의 큰 판이 열리는 거예요. 네.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자본주의의 급진적인 이식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동아시아 체제에서 북한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경제적 식민지화, 서플라이 디포. 예, 경제적인 어떤 착취 구조의 어떤 하층을 그걸 노리고 담당하는 있어요. 지금. 그런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북한 젊은이들 앞에 되게 심각한, 엄청난 스트레스풀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지금보다야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그 탁상에 앉아서 국제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지, 북한의 젊은이들한테는 암담한 경우도 많을 겁니다. 지금 똥이냐 오줌이냐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북한 이 젊은이들은. 네네네. 똥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오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걸 가지고 농담을 하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아무튼 러시아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네. 이 군사적 긴장이나 이런 우리가 또 남북 상호간 단계적 군축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간의 병영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필요하고 환영할 만하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를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또 우리 또 천박한 정치 세력들이 함부로 나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 품위 있는 정치 세력들 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진보 정당 이런 데도 말이죠. 지금 뭐 그렇게 티미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통 크게 말이죠.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평화 군축 또는 동아시아의 대안 체제 이런 걸 위한 다 각국 비주류들의 대화와 노력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좀 대안을 누군가 모색을 해야 나중에 그게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네, 모색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미래를 좀 준비하는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정당이 동아시아에 대만 말고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없어요, 사실. 네. 예. 그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당하고 지금의 행정부 한국에서 믿을만한데 우리가 뭐 일당 독재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순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정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상하게 진행되는지를 봐왔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그 다른 세력은 존재하겠는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네.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단계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100단계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4년 있긴 한데 4년 되게 짧아요. 이런 그렇죠. 사업에는. 뭡니까? 개성공단도 다 돌려놓고 개성공단에 합의된 내용하고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경협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을 정치 세력이든 누구든 하면 그걸 불법으로 규정해놓은 법도 다 마련해놨습니다. 근데도 박근혜 때는 폐쇄한 거예요. 불법이었어요, 그거. 법적 근거 없이 폐쇄했다.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싸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뭐 미국이 정권 바뀌면 뒤집어지고 우리나라가 정권 바뀌면 뒤집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 초에 딱 한 거죠, 이걸.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네. 트럼프도 정권 말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미래가 암담하긴 하지만 트럼프도. 네. 그래서 한국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11월에 중간 선거 결과가 안 좋고 공화당이 트럼프를 버리기로 착심을 하면 탄핵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재선은커녕. 그러면은 그 3년 뒤에 만약에 다른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북한에 대해서 딱히 나쁜 소리를 하지 않을 만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 손을 잡고. 미국이 이게 좀 anything but 트럼프지만 네. 여기에 끼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틀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중일은 그 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지금 청와대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시간 30분 쓴 게 뭐 아깝지 않네요. 그래 1시간 30분이나 썼나? 네, 거의 헛소리 없었는데. 예, 그렇구나. 시간 꽉 채워갔어요. 그러니까 헛소리까지 했으면은 이건 끝나지 않아요, 여태까지. 맞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의 각고의 노력, 헛소리를 참으려는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평가해줘야 돼요. 아주 네. 밀도가 높은 내용들이었어요. 네,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셔서 DLC 즐기세요. 아니, 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길 건너서 잘 하고 오세요. CBS 가서. 김민아 씨가 이번 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미나문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뵙죠. 수고하셨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days.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days. 헤니 키신저 이야기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휴전 이후부터 어땠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틀어놓으면 시덥지 않고 여러 번 들어보면 정세를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미나문구의 정식 1번 에피소드였습니다. 김민아 아저씨는 이제 게임하게 두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익숙한 얼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XSFM의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